5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그것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선거철이면 늘 그렇듯 우리는 보수나 진보 혹은 우익과 좌익에 대한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해 이런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념화되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잘못 세뇌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보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전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으로 나옵니다.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지키고 보존하려 한다는 뜻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지키고 보존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반대로 진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또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으로 나옵니다. 역시나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진보했다라는 말에서처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나아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현상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수가 보전하여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 또는 생활 방식이나 규율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남녀나 친구 사이에도 예절이 중요하다든지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도 예를 갖춰야 한다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반대말은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야의 반대 의미로 우리 아버지는 개방적이야라고 하지 우리 아버지는 진보적이야라고 하지 않으니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보수 세력이 보전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 중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봉건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신분주의 또는 계급주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일에는 제사를 지낸다와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 방식 또는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때로 곤란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난이라고 배우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그것입니다. 이를 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행했던 행동을 보수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들에게는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분이 있고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천한 신분이었던 이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수들은 더더욱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미 정착되어 있는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도 꺼려합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더욱 싫어합니다. 말 그대로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와서도 기득권 세력, 즉 보수가 지키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득권층을 보수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돈을 함께 갖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며 인간인 이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놓기 싫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해 프랑스 혁명으로 발전한 이후 기득권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원래 계몽이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상이지요. 당시 유럽 사회는 왕을 중심으로 지방의 영주들이 국가를 통치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국가 통치가 갈수록 국민들보다는 자신들과 주변 세력을 위해서만 행해져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 반대로 지배자 계급인 보수 세력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국가 통치 체제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몽주의 사상이고 이 계몽주의가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 즉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민주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도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휩쓴 계몽주의 사상 덕분에 그래서 발생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보수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보수들은 대안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생하기 어려운 경제체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뜻 자체가 캐피털리즘, 즉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고 돈 많은 사람이 권력도 가질 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이미 많은 부와 그 부를 바탕으로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민주주의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인 기득권층은 민주주의로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들의 세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합종연행을 합니다. 서로 간에 친분을 쌓고 결혼으로 혈연관계를 맺기도 하며 돈으로 권력을 밀어주는 등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다른 세력, 즉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그들이 외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만 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중산층에서도 가끔씩 대박 신화로 부자를 만들어주며 자본주의의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와 판사 같은 세력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향하는 손가락질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법적으로 더욱 탄탄하게 보호받으면서 말이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진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이른바 성공을 한 후 보수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돈과 권력에 맞들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게 사람이고 따라서 사회가 변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룩한 권력과 부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언론을 이용합니다.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만의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언론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영화화한 것이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내부자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